나를 잃고 싶지 않아 처음 시작한 엄마의 동공부. 글 이지영, 펴낸곳 다산출판사. 이 책의 주인공인 저자는 두 아이의 엄마이자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남편과 원룸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하면서 알뜰하게 살았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월급만으로는 절대 안정적으로 살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무섭게 돈 공부를 시작합니다. 그녀는 책에서 돈 때문에 가족끼리 싸우지 않고 돈 때문에 아이에게 미안해하고 싶지 않았다. 무엇보다 돈 때문에 흔들리는 나 자신을 견딜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인지 나를 잃고 싶지 않아 돈 공부를 시작했다는 책의 제목에서부터 무척 간절한 그녀의 마음이 읽히는 듯 했습니다. 경제적 자유를 위해 그녀는 정말 처절한 노력을 합니다. 태어난 아이를 위해 아파트로 내 집 마련을 했지만 대출이 가득한 아파트를 보며 내 아이에게 가난이 되물림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도 함께 커집니다. 결국 그녀는 아이에게 당당한 엄마가 되고 싶어 투자자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투자금 마련을 위해서 자가로 구입한 아파트를 전세로 돌리고 그녀의 가족은 허름한 빌라 옥탑방으로 이사를 갑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갓난아기를 안고 옥탑방으로 이사하는 그녀의 가족을 상상하며 저는 마치 강을 등지고 배수진을 치는 장군의 모습을 보는 듯 했습니다. 그녀처럼 은행을 다녔던 사람이 부동산 투자자가 되기는 정말 힘들다고 들었어요. 부동산 투자를 잘 못하는 대표적인 직업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선생님, 두 번째가 농부, 세 번째가 은행원이라고 하더군요.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성향이 착하고 도덕적이고 큰 욕심이 없고 삶의 만족도가 높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물론 이분들 중에서도 부자는 많습니다. 보편적인 투자 성향이 그렇다더라 하는 얘기죠. 때문에 은행에 다녔던 저자가 투자금을 위해 옥탑방으로 이사했다는 내용을 읽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구나 생각하게 되었죠.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는 것과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일입니다. 그녀도 은행에 다녔으니까 은행이 고객들의 돈을 활용해서 돈을 버는 과정은 수도 없이 봤을 거예요. 하지만 그동안은 두려움 때문에 그저 열심히 일만 하고 아껴서 저축하고 절대로 빚을 지지 않으려고 했겠지요. 그러다 엄마가 된 순간 내 아이를 위해서 변해야겠다고 깨닫게 된 겁니다. 그녀도 은행처럼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돈을 버는 시스템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녀의 레버리지는 옥탑방으로 이사하면서 마련한 아파트 전세금, 아이를 위해 뭐든지 할 수 있는 엄마의 사랑, 그리고 나의 삶을 스스로 일으켜 세우겠다는 나 자신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걸고 정말 독해지기로 결심합니다. 아마 이 책이 그저 그런 부동산 실용서였다면 저는 제 유튜브에 이 책을 소개하진 않았을 겁니다. 챕터 2장에서 누구의 엄마 혹은 누구의 아내로 살아가는 삶의 고충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어떤 자기계발서보다도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의 아픈 부분을 쓰담쓰담 해주는 기분이었고 책을 읽으면서 소주가 마시고 싶더라고요. 여자의 인생이 결혼 전후 또 출산 전후로 나뉜다고 하잖아요. 결혼 전에는 나만 챙기면 되고 명절에는 여행 다니기 바빴는데 결혼과 동시에 혼자 떠나는 자유는 없어지고 명절은 시댁에서 일하는 날이 됩니다. 독박 육아에 집안일과 회사일까지 하다 보면 나는 없어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저자는 엄마가 되는 것을 수영선수가 되는 것에 비유합니다. 89페이지. 마치 단 한 번의 연습도 하지 못한 채 갑자기 올림픽 대회에 출전하게 된 수영선수처럼 따뜻한 아침밥과 용돈, 엄마라는 든든한 보호막 속에서 살아오던 여자는 어느 날 갑자기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한 경기에 출전하게 되는 셈이다. 이 경기에 출전한 여자는 아내 노릇과 엄마 노릇을 하며 물에 빠져 죽지 않기 위해 허우적거린다. 그렇게 하루하루 발버둥을 치다 보면 내가 어디 있는지, 나는 누구였는지, 내가 왜 허우적거리고 있는지 그 이유조차 잊게 된다. 작가분이 글을 굉장히 잘 쓰셔서 모든 내용이 다 좋았지만 87페이지부터는 구구절절 심금을 울렸습니다. 이 부분은 꼭 책에서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결국 그녀는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나를 성장시키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자의 돈 모으는 방법은 간단하면서도 명확합니다. 월급의 반을 저축하면서 종잣돈을 모으고 그 돈으로 임대소득이나 배당소득, 저작권 수입 등 내가 일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돈을 버는 아바타 소득을 만들라고 조언합니다. 월급의 반을 모으기 위해서는 창업으로 수입을 늘리거나 고정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 중에서 바로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은 고정 비용, 즉 매월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을 줄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월세나 대출금을 낮출 방법을 찾고 가족들 보험 중에 중복되는 부분은 없는지 살펴본다던가 저렴한 자동차로 바꾼다던가 하는 것들이죠. 저도 고정 지출을 줄이려고 보험을 대대적으로 손본 경험이 있어요. 이게 복잡하고 힘든 것 같아도 한번 정리를 하면 그 다음 달부터는 통장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금액이 줄어드니까 장기적으로 길게 봤을 때는 종잣돈 모으는 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물론 이렇게 해도 월급의 반을 저축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자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기에 절약하고 살면서 마음이 울적한 날엔 책을 보며 감정을 다스렸다고 합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감정과 연관해서 많은 돈을 쓴대요. 그렇죠. 기분 좋을 때 한턱 쏘거나 스트레스를 푸느라 돈을 쓰거나 가족에게 미안해서 시간 대신에 돈을 씁니다. 내 감정만 잘 살피고 다스려도 충동적인 지출을 막을 수 있고 충동 구매를 막으면 고정비를 줄이는 것보다 훨씬 많은 비용을 아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아낀 돈의 20%는 반드시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는 데 썼다고 해요. 그녀는 건강을 유지하고 여행을 가는데도 돈을 쓰지만 책을 사서 읽거나 재테크 세미나를 들으며 나에게 필요한 정보를 주는 도구에 돈을 씁니다. 이 책이 다른 재테크 책과 다른 점이 이 부분이었어요. 아끼고 아낀 돈을 아이 장난감이나 남편의 옷을 사는 데 쓰는 게 아니라 나를 성장시키는 데 쓴다는 점이 무척 지혜롭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내가 성장해야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당연히 엄마가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할 테니까요. 자신의 성장을 위해 매일 꾸준히 하는 성공 습관이 있으면 더욱 좋습니다. 그녀는 돈 공부를 위해서 매일 10분씩 경제신문을 읽고 한 달에 최소 3권씩 재테크 관련 책을 읽었습니다. 자신에게 잘 맞는 투자 방법을 찾으면 그에 관해 꾸준히 공부도 했습니다. 처음 돈 공부를 시작하는 분들이라면 매일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어보는 것으로 성공 습관을 만들어보는 걸 추천합니다. 저는 오늘 감사한 일 3가지가 첫 번째는 하루 종일 날씨가 너무 좋아서 감사하고 두 번째는 점심으로 옥수수를 먹었는데 슈퍼에서 편하게 옥수수를 사 먹을 수 있는 이런 환경에서 산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유튜브 촬영을 하고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이걸 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해보면 감사한 일이 참 많네요. 감사한 일을 매일 적다 보면 어느새 긍정적이 되고 가족들에게도 밝은 에너지를 전달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다 소개할 순 없지만 엄마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공부에 대해서도 챕터 3장 그리고 4장에서 자세히 알려줍니다. 돈 공부를 바탕으로 그녀는 현재 시세 6억 원의 인천 상가,
서울의 32평 아파트, 경기도의 임대주택 등 20억 상당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가 되었어요. 요즘 세상에 자산 20억은 큰 부자가 아니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녀가 10년간 치열하게 살아오면서 만든 20억의 재산이 있기에 예전처럼 돈 때문에 아등바등 지내지 않아서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책을 읽는 내내 그녀는 앞으로 더 큰 부자가 될 거라는 확신마저 들었습니다. 그녀가 20억 자산가가 되기까지 드라마틱한 방법은 없습니다. 수입의 반은 무조건 저축한다. 그리고 자신이 공부한 경제 지식을 바탕으로 투자한다. 이걸 10년 동안 한다. 이게 전부입니다. 이 과정은 보통 사람은 하기 힘든 고행의 과정에 가깝습니다. 그렇지만 그녀도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아이를 위해 내가 가난을 끊어내겠다는 절실한 마음이 그녀를 움직였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배우고 투자하는 단계는 재미도 있고 보람도 있을 겁니다. 역세권 대단지 아파트에 투자하는 건 돈이 있으면 비교적 쉽게 이룰 수도 있습니다. 정말 힘든 건 우리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종잣돈을 모아야 하고 어쩌면 10년, 어쩌면 20년 돈을 아끼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점이죠. 그리고 내가 자산을 만들지 않으면 내 아이의 삶이 불행해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게 되어 쉽게 우울해집니다. 이 책의 많은 부분은 저자가 엄마로서 고된 삶을 살아가면서 마음이 지치고 다쳤을 때 어떻게 마음을 추스렸는지, 어떻게 마음을 다잡고 성장할 수 있었는지를 담담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엄마의 돈 공부란 결국 꿈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꿈은 두려움을 이길 만큼 강렬한 꿈이어야 합니다. 돈이란 결국 내 자존감을 높여주는 도구일 뿐, 진정한 자존감은 되고 싶은 내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저는 마트에서 장 볼 때 제가 원하는 것을 가격 상관없이 사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여행이 가고 싶을 때는 돈 걱정을 먼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고 싶은 나라에 가서 어떤 여행을 할지를 고민하고 싶습니다. 평소에는 원하는 일을 하고 주말에는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렇게 온전히 나의 의지로 삶을 살고 싶습니다. 비록 지금 이 순간은 두렵고 힘들더라도 힘들게 걷고 있는 이 길의 끝이 언젠가는 경제적 자유를 준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감사한 이의 세 가지를 써보기, 자신이 사는 동네에서 제일 좋은 아파트 시세 검색해보기, 포털창의 경제뉴스 제목 읽어보기 등 아주 작은 돈 공부부터 시작해보세요. 여러분이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당당하게 내 삶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